But we sha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국편. 하여튼 일본군이 항복하면서 한반도 등 식민지를 포함한 제1본제국의 모든 영토의 주권은 연합국에 이전됩니다. 위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태평양전쟁에 있어서 연합국은 실질적으로 미중,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광복절의 한반도의 주권은 미중, 소라는 준 조합기관에 이전되어 조합인의 미중, 소가 협의하여 38선의 북측은 소련군이 당분간 주권을 갖고 북한이 관리하며 남측은 미군이 동권을 향유, 관리하기로 합니다. 공산당체계에서는 당이 실질적으로 국가 위에 있는지라 소련은 북한의 소련군정을 일찌감치 정리하고 북한의 주권을 국제공산당 동무인 조선노동당 책임비서 김일성에게 과감하게 위임합니다. 한편 남한은 빨치산, 공산당, 사회주의 파벌들이 농성, 데모, 때로는 무력 행사 등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고 시끌시끌합니다. 미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치안조직으로 미군은 식민지 시절 때 근무했던 경찰 및 군인력을 명확한 전범이 아닌 이상 복귀 등용합니다. 소위 친일 인사들을 공권력의 자리로 복귀시켰는데 미군정 입장에서는 남한이 거의 무정부 상태에서 전문 치안 인원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사는 두고두고 지금까지 남한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지로 취임하지만 빠른 속도로 캐치업합니다. 강력한 대권을 쥐고 자를 사람은 과감하게 자르고 그 지긋지긋한 부정부패로 썩고 썩은 당보스의 그늘에서도 벗어나며 루스벨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트루먼 정권을 창출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트루먼 대통령은 일단 메가더 장군을 일본 지역에 있어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일단 내외 피할면에서 보면 그럴듯한 굵직한 거물이 동경 소재 최고 사령부에 있게 한 것은 성공적인 처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연합군 최고 사령관직은 피할 명예직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및 합참의장의 신임을 잃은 상태에서 그냥 하부에서 올라오는 문서에 사인하는 바지사장이 된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야당인 공화당의 차기 대권의 야망을 드러낸 이상 한물간 노땅 정치군인으로 찍히게 됩니다. 일단 공식적인 미군 PR물에는 메가더 장군이 미군의 포스티브한 면을 어필하는 주연이 됩니다. 개인 면에서는 헤이건 신도교에 의해 잠시 악의 유혹에 빠진 일본 국민을 크리스천화시키는 것이 신이 내린 숙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루마 네로 황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황족 측근은 천황이 기독교로 이교한다는 설을 일부러 흘립니다. 새로운 교회가 빠른 속도로 생기고 포교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 보면 메가더 장군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는 다국가 연합군의 군권을 휘고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국의 PR 스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군사행동이 아닌 다국적 연합군의 색깔을 강조하려고 했었습니다. 서독의 길을 따라 일본도 그럭저럭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만 극동 아시아에 있어서 소련과 중공이 그들의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세력 분석 패러다임을 비추어보면 공산 세력으로 재포장된 중원 세력과 고원 세력이 미 교체기의 혼란기를 틈타 확장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 본토는 미군이 확고하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상세한 설명은 위에서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입헌제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소련 군정보다 천황제를 유지할 수 있는 미군정이 낫다고 본 것이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극소수의 악랄한 전범을 제외하고 미군이 작성한 헌법으로 입헌제 국가와 비슷한 나라로 재출발할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소위 임시정부 파벌 싸움으로 변질되어 극심한 혼란 상태로 들어갑니다. 연합국은 한반도에서는 민주주의 정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당분간 남북통일 위탁관리정부라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한에서 엄청난 반발을 유발합니다. 북한 김일성 측에서는 슬쩍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은 완전히 공산화되었고 남한도 빈민층을 중심으로 꽤 공산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노비, 백정 아니면 머슴 등으로 목에 풀 붙이는 것만으로 삶을 이어갔어야 하는 상당수의 백성에게 공산이란 이상은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남한에서는 친일파 위주 미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파벌끼리 헐뜯고 싸우고 합니다. 비교적 강력한 중앙 권력을 옹립한 북한 공산당에 대비해 남한에서는 반공이라는 우산 속에 여러 파벌들이 한살림을 꾸리려 하여 반쪽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강행하게 됩니다. 반공 미군정하에 실시된 터라 공산당 세력은 배제되고 극히 원시적인 환경에서 선거가 실시되어 친미 성향을 가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선출됩니다.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재헌 국회에 의해 미국 박사라고 자기를 부르는 이승만이라는 크리스천이 초기 대통령으로 간접적으로 뽑힙니다. 이때 남한 정치에 개탄하여 월북한 인사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8선이 그리 획을 그을 만큼 높은 벽이 아니어서 양쪽으로 왕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 세력이 빨치산 게릴라 전략으로 전개되자 남한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종교 및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반공운동이 실시됩니다. 공산 반공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38선이 군사 구분선으로 변질되고 이 선을 두고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군은 꾀를 쓰는데 이동형 대포, 장갑차, 탱크 등의 중장비를 거의 1년에 걸쳐 암흑의 시간에 38선 근처 전략 요새에 이동 배치시켜두면서 잦은 38선 전투에서는 부식 무기를 쓰거나 일부러 전투력이 약한 척합니다. 글쎄요, 여기서 국군 혹 미군이 소련, 북한군을 조금 얕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동경 소재 메가더 장군이 소련 아니면 중공군의 동부가 전략의 무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아첨하는 자들의 푹 빠져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럽 중심 마샬프렌과 더불어 급감한 동북아 쪽 군예산을 보면서 자포자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트루먼 대통령이 아직도 국제정세 및 국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9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에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rowman.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